안녕하십니까. 서울 성수동에서 자동차 랩핑 PPF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팩트디자인의 한상명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첫 촬영인데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진짜로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입고가 됐고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됐으며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 건데, 사실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간단한 수리 목적으로 들어오셨었고, 사전 미팅을 하다 보니까 랩핑에 대한 이해도나 그다음에 이제 니즈가 너무 강하셔서 이제 제가 추천드린 컬러로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공을 했고, 일단 보시면서 차례차례 좀 자세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초에 이게 느와르 블루라는 약간 진한 파란색 계열의 차종이었어요. 도장면 손상이 굉장히 심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휠도 좀 많이 손상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 이제 그 부분들 수리 목적으로 들어오셨는데, 미팅을 하다 보니까 랩핑을 되게 해보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에 가장 어울리는 색상이 뭔지에 대해서 좀 추천을 원하셨고, 저 개인적으로는 실버 색상의 레인지로버 고유의 이제 시그니처 시공인 블랙팩 시공을 하면 너무 이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침 고객님께서도 이제 이 차량에 이제 실버 플러스 블랙팩 시공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손상된 부위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 공업사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인 부분은 퍼티를 발라서 면 작업을 했고요. 대신 이제 도색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추후에 필름을 제거를 했을 때 도장면이 이제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 이제 퍼티 작업해서 면 작업하고 샌딩을 통해서 이제 면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휠도 수리를 통해서 면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블랙으로 도장을 진행을 했고요. 이게 15년식, 그러니까 16년 출고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의 흔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톤칩도 굉장히 많았고, 박혀있는 이물질도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세척하는데 거의 한 2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작업 하는데 또 한 이틀 정도?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2, 3일 안에 끝났던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레터링 같은 경우에도 블랙으로 도색을 했고요. 항상 저희가 고객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랩핑하고 도색하고 어떤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일단 우선적인 작업 방식은 랩핑이에요. 랩핑이 안 되는 부위들은 이렇게 이제 레터링 그릴처럼 도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이 부분들, 몰딩 부분들은 다 랩핑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에어백 커버도 마찬가지로 탈거를 해서 랩핑으로 진행을 했고요. 굳이 따지자면 랩핑보다는 도색이 더 완성도는 높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면 부위다 보니까 스톤칩에 취약하고, 스톤칩이 계속 생김으로 인해서 그 안에 속살들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신경 써서 작업을 했고, 이 사이드 벤트,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몰딩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다 블랙팩 시공에 포함되는 부위고, 루프가 이게 각도에 따라 좀 다른데 검정색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작업을 다 해놓고 루프가 좀 이질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검정으로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해놓고 보니까 좀 이질감이 있더라고요. 완전한 검정 블랙이 아니라서 이제 루프도 블랙으로 이제 랩핑으로 시공을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바디 색상, 이제 실버 색상으로 했고. 고객님들이 실제로 네. 물어보시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어디가 도색이 들어가고 어디가 랩핑이 되는지 그 구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요. 탈거에 사실 좀 예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탈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최소한으로 탈거를 하고 진행을 하고, 부득이하게 이제 이건 무조건 탈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되면 미리 고지 드리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좀 연식이 오래된 차들은 리스크가 있어요. 부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거하는 과정에서 깨질 수도 있는데, 이제 해당 차량은 작업을 워낙에 많이 해봤던 차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해당 차량 같은 경우 이 사이드 벤트 탈거할 때 안에 핀이 굉장히 여러 개가 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두리는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무조건 깨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탈거를 하고 그 핀을 따로 구매를 해서 해드렸는데,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서 일단 탈거 안 하고 작업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탈거했던 거는 범퍼도 손상이 좀 있어서 수리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범퍼는 탈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벤트 밑에 있는 몰딩들은 다 탈거를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탈거 없이 진행을 했고요. 유튜브는요. 네. 사람들이 조금 재밌어야 많이 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대표님 설명이 지금 너무 더워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뭐 좀 하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뭐 더 재밌어야 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후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레터링 블랙으로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작은 부분도 해드렸는데, 이게 사실 등급이 HAC하고 SE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SE가 밑에 등급이거든요. 떼드릴까요? 살려드릴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붙여드렸고, 범퍼 같은 경우에는 오버랩이라고 해서 필름이 겹쳐져 있어요. 왜냐면 이 필름 텐션이 이런 굴곡들을 다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필름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텐션들을 버틸 수가 없어요. 한 장으로 시공이 가능하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시공도 중요하지만 유지하고 온전한 상태에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 측면에는 이렇게 오버랩으로 하는 게 맞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버랩을 통해서 작업을 했고요. 근데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랩핑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비교를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업체에서 할까라는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하시고 알아보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랩핑은 가까워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관리도 받고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거든요. 필름이 이 상태로 온전히 붙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진짜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고 120%의 이 능력치를 발휘한다고 해도 차량 도장 상태나 필름 성향, 구조에 따라서 취약 부위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좀 체크를 하려면 먼 곳에서 하시면 안 돼요. 가까운 곳에서 하셔야 되고, 본인 사업장 간판을 걸고 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추후 사후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랩핑을 하고 PPF를 하고 나서 이 사후 관리에 대한 데이터를 그동안 제가 축적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사후 관리 프로세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만 하시면 사실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동안 관심이 있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PPF 고민을 좀 하셨던 분들은 연락 많이 주시면 그동안 이제 저희가 10여 년간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들 좀 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디자인의 한상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